네, 참 바쁜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남다른 시각으로 종목의 특별한 접근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 속보로 저희가 전화 연결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 올해 두 번째 인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위원님 시각 한번 전해주시죠. 네, 뭐 좀 더 자세한 이제 배민근 연구원은 더 들으시겠지만 네. 먼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실물 경기가. 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 보시고 백화점이나 뭐 식당 이렇게 하면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 바로 오늘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증권주 이런 가지가 급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갈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개인적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 금리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이 같을 텐데요. 네. 일단 글로벌 금리의 미국의 금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못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 미칠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반응을 보이겠지만 이걸 길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긍정적인 뉴스로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증권이나 건설 섹터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반응을 합니다. 앞서도 뭐 증권주가 올라선다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네. 이 두 섹터에 대한 의견 간략히라도 해주시면. 네, 증권주는 이렇게 보셔야 될지 앞서 이제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방송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혹시 금리가 안 내리면 네. 증권주는 큰 조정의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천만다행이었다라고 보셔야 네.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증권주는 방향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락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코스닥이 살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코스닥의 방향성과 오히려 증권주는 같을 것 같고요. 건설주는 부동산이 여전히 좀 살아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1년째 꾸준하게 전세값으로 다 올라가니까 잠깐 좋게 나오는데요. 네. 얼마 전에 KDI인가요? 그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우려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그 건설주가 기술적 반등의 어떤 시도 이 정도 외에는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2% 이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인하 소식이 증권 섹터의 조정은 막아섰고 건설 섹터는 길게 봤을 땐 아직까지 업황 회복은 한 걸음 더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딱이거 진행해 봐야겠죠. 저희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대한민국은 정말 저는 한마디로 다이내믹 코리아거든요. 맞아요. 특히 삼성물산 딱 일주일 만에 수많은 사건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제 저녁이었나요? 삼성물산 안 한다고 하다가 KCC한테 삼성물산에 자사주를 넘겼는데요. 바로 저희 방송 들어오기 한 몇십 분 전에, 한 20분 맞아요. 전이었나요? 지금 엘리엇 측에서 너 자사주 매각하는 거 불법이다. 그래서 가처분 소송 내고 했다니까요. 네. 오늘 한세 분석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라며 가처분 소송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어저께 저녁 무렵으로 제가 저녁 먹다 그래서 뉴스를 네. 알려줘갖고 봤는데요.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KCC가 애를 통해서 5.7% 정도의 지분을 이제 넘겼습니다. 그 이제 자사주 펀드가 되겠는데요. 네. 삼성물산이. 여태까지 삼성물산에는 그 부인했거든요. 자사주 펀드 넘길 일이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 여덟 표가 나오겠지만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자사주에 관해서는 그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의결권이 너무 생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 사가면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KCC가 들어가면서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백기사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제 판세 분석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주식과 네. 5.76% 넘어간 거 지분이 19.62%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백기사로 들어갔으니까 편을 들면 당연히 삼성물산 편을 들 거 아닙니까? 네. 19.62%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나중에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는 이제 흥미로워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일단 KCC 측에서 본인들이 자사주를 먼저 사겠다 요청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왔다라는 네, 점 삼성물산 조금. 얘기했는데 네. 그걸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삼성물산 측에서는 자사주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꾸준히 얘기해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엇에서 나오고 일부 이제 소액주주들이 여기 뭐 글로 편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급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플랜 B를 가동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지분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저희가 뭐 확보해야 되는 지분이 어느 정도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우호 지분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19.62%를 지금 삼성그룹과 KCC가 합의 갖고 있는데요. 또 이제 1차적으로 관심이 국민연금이 어느 편을 들을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어저께까지 뭐 더 샀다는 얘기 나면서요. 국민연금이 9.9%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합하면 29%
20%가 되겠고요. 네. 그 밖에 국내 기관이 다 편을 들어줬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거기서 11%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40%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럼 이번에 주총이 7월 17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어느 정도 표를 따야지 이번 합병이 승인이 나는 건데 이거 법적으로 보면 주총에 참석한 주지의 3분의 2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다 오진 않거든요. 주총에 하면. 그렇겠죠. 뭐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통상 전체의 한 70% 참석한다. 거기에 3분의 2다. 그러면 대충 전체에서 한 47%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 삼성은 안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기관 거 다 합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가야 되니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이나 이런 가능성은 삼성 쪽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걸 아무도 모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게 뭐 9.92%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의 지분이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기관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요. 네. 특히 이제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은 자기네가 결정하는 데도 있겠지만 자문을 하거든요. 대충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거가 서스틴 베스트라는 곳이 있고요. 네.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ISS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서스틴 베스트가 먼저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랑 투자자문 이렇게 해갖고 8곳에 의견을 줬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또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딩은 괜히 오해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주총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을 권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은 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가 7월 초에 자기네도 의견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힘겨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일단 이 서스틴 베스트 측에서는 이 기관들의 자문을 해주는 측에서는 기관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엘리엇 쪽으로 한 표 더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 좀 급해졌다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엘리엇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이 과거 생각도 나고요. 그냥 정말 소위 말하는 먹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민영 씨 생각이고요. 네. 엘리엇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친근하거든요, 저한테는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엘리엇 하면 되게 귀여운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만에 다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절대 다수는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행동하는 투자가는 쉽게 해서 먹튀 투자꾼이다, 투기꾼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칼 아이칸, 데이비드 아이언, 폴 싱어 같은 사람이 저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미 투자가들의 얘기를 대신해주는 그런 소액 주주의 수호자 이런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랑은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동한 투자자라는 건 아주 쉽습니다. 네. 개인들의 목소리를 대신 대변해주면서 지금 마음대로 너희들이 전행하는 기업들을 잘못됐기 때문에 주식을 좀 사 모은 다음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행동한 투자자에 대한 이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SK 소버린 사태를 저희는 먹튀라고 여전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시세 차익을 단기간 동안 한 1조 원 정도 내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네. KTNG 때도 그랬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데요. 네. 그들이 돈 번 거 맞는데요. 그럼 그들만 돈 벌었냐는 거죠. 결국은 SK는 소버린 사태 지나고 나서요. 결국은 10년, 20년 지나면서 주가는 SK CNC를 바뀌면서 네. 수백 배의 가치로 올라갔고요. KT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오네요. SK그룹인데요. 아주 좁혀서 보겠습니다. 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주가 딱 10배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계산도 할 필요도 없어요. SK CNC까지는 수백 배 올라갔고요. 네. 만약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카라이칸이 들어와서 KTNG인데요. 네. 주가 딱 이건 6개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도 좁혀서 그 위에 올라간 건 볼 필요도 없고요. 이때 딱 주가가 2배, 3배 올라갔거든요. 이때가 딱. 그러면서 여기에 먹을 거 판 거 갖고 욕할 게 아니라 그다음에 주가 올라갔고 지금 다시 이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결국은 좋아진 것은 개미 투자가 주주 여러분들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위원님의 탑픽 종목은 오늘 엘리엇이 왔다 가서 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물산 가십니까? 그거는 제가 첫날은 삼성물산 분명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괜히 오해받을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투자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형 호재입니다. 그래요? 이게 작년 가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당시부터 일부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
삼성전자에도 행동하는 투자가들이 주주 명부를 올리고 있다. 그런 표현을 정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행복이다. 이런 말씀 감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삼성물산 자체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럽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굳이 탑픽으로는 이야기해주지 않으셨고요. 일단 이와 같은 행동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건 시장 자체의 호재다 정도로 오늘은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